이제 네 번째 주제입니다.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장소라고 보다면은 교차로입니다. 또 교차로 사고 중에서도요, 우리 버스의 직진과 좌회전과 우회전이 있어요. 아마도 우회전은 가장 어려운 운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우회전 때 치명적인 사고들이 종종 발생됩니다. 우회전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오토바이,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들 너무나도 자주 발생됩니다. 화면에 보시면 버스가 우회전을 틉니다. 좌측 상단에 보시면 이 흰색 차입니다. 전방 카메라인데요. 버스가 잠깐 서서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앞에 서 있는 차를 가서 툭 밀어버립니다. 왜 이런 사고들이 발생될까요? 다시 한번 크게 확대해서 보면은요, 이 전방 카메라상 여기서 이제 잠깐 주춤하셨거든요. 네, 여기서 그냥 밀어버려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놀랍게도요, 상당히 아직도 많습니다. 많은 운전자들께서 이렇게 우회전을 트실 때요, 시선을 왼쪽으로 집중적으로 쏠리고 가십니다. 내 차는 우측으로 가는데 시선은 왼쪽으로 두고 가요.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고. 큰 사고는 아닙니다만 앞에 차를 갖다 콕콕콕콕 찍는 그런 사고. 대표적인 우회전의 아주 부주의한 사고 중에 하나입니다. 우회전은요, 상당히 사실 어렵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시선 배분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반드시 멈춰서 확인하는 습관 필요합니다. 다른 자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좌회전에서 넘어지신 분인데, 이분은 우회전을 빨리 도는 버스 기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할머니, 여기 지금 빨갛게 제가 원을 그려놨는데 여기 앉아 계시다가 우회전을 너무나 빨리 틀다 보니까 할머니가 또 넘어지는 그런 광경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네, 내부 카메라를 좀 더 확대시켜서 보여드릴게요. 네. 우회전의 속도가 빠르니까 이렇게 교통약자라고 표현하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앉아 계시는데도 이렇게 중심 잡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우회전 사고가 많은 만큼요, 우회전은 천천히 돌아야 되고요, 우회전은 필요하다면 잠깐 또 서야 돼요. 물론 시각적으로 주변에 위험이 없고 그렇더라면 어느 정도 속도를 조절하는 거 좋지만, 이렇게 급하게 핸들을 틀면서 할머니를 넘어뜨리는 운전은 이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하반기 때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일부가 된다고 발표는 났는데요, 우회전 시에 스탑 사인을 주면서 이제 반드시 멈추는 도로교통법 개정 작업이 지금 또 추진 중입니다. 그만큼 우회전 사고에 있어서 우회전을 빠르게 돌았을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만큼 이제 법도 좀 더 우회전을 일단 정지로서 이렇게 강화시키는 법이 지금 추진 중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회전 사고에서 사고 나는 유형들 보면은 상당수가 우회전을 이제 빠르게 돌거나 아니면은 시선 배분에 실수를 해서 사고가 나는 사례들이 상당수입니다. 화면에도 지금 직진 신호가 켜졌고요, 보행 신호가 두 번째 횡단보도에 보행 신호가 켜져 있습니다. 자, 시내버스 기사님께서 우회전을 트는데요, 지금 제가 화면을 멈췄어요. 여기입니다. 보행 신호가 켜져 있죠. 차량 신호도 켜져 있고요. 우회전을 틀어 나갑니다. 자, 여기입니다. 사실 기사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안 보일 수도 있는 위치거든요. 지금 보행 신호일 때 보행자가 우측 후방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보고서 걸어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버스는 우회전 시에 보행 신호가 녹색인데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그냥 빠르게 진행하다가 이 보행자를 기사님의 시각에서 놓친 거죠. 근데 문제가 또 있었어요. 이렇게 보행자가 다쳤는데요, 기사님이 살짝 쳐다보고서 웬일입니까? 그냥 가십니다. 이건 명백한 도주입니다. 운전자가요, 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아니면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원인 제공에 해당되는
비접촉 사고라 하더라도요. 사고를 인지하고 인명을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는 성립됩니다. 좀 보셨던 것 같은데요. 사고 난 순간에는 시선을 우측 사이드미러로 슬쩍 보셨는데 그냥 가셨거든요.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사고가 났을 때는요. 즉시 차를 멈추고 인명구호를 우선으로 해야 되고요. 반드시 또 경찰서에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경미한 사고에서는 신고 없이 처리해도 되지만은요. 일단은 피해자를 구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아까 그 사고의 우측 카메라를 좀 더 부연 설명드릴게요. 지금 카메라상에서는 보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런 사고는 사실이요. 버스가 멈춰 있어도 안 보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고를 내고 이렇게 차를 움직이면서 운행을 계속하시는 부분은 누가 봐도 명백한 도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법상의 문제를 잠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틀 때 많은 분들이 혼동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착각하면서 위반하고 있습니다. 우회전 통과 요령입니다. 자, 이렇게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틀 때 아래에 있는 파란색 버스가요. 우회전 시에 횡단보도를 두 개를 만납니다. 직진상에서 만나는 횡단보도가 첫 번째 횡단보도고요. 우회전으로 돌면서 만나는 횡단보도가 두 번째 횡단보도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횡단보도에 보행자 등화가 켜져 있었을 경우 보행자가 설사 없다 하더라도요. 여기를 그냥 가면은 위반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기에서 뛰어드는 보행자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입니다. 뭐 오토바이라든지 보행자라든지 누가 될 수도 있죠. 어쨌든 사고가 났을 경우 이거는 명백한 신호위반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신호위반하면은 우리 기억나는 거 있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대과실 12개 항목.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이라든지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요. 형사적 처벌을 받습니다. 5년 이하의 금고 내지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거든요. 여기는 안 됩니다. 근데 현실은요. 보행자 없으면 다 갑니다. 또 하나 경찰들도 이 부분은 그냥 묵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고 나면 신호위반 처리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두 번째 횡단보도에 보행자 등화가 켜지면 이 버스의 앞 신호는 아마 녹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보행 신호였을 때 보행자가 있으면 당연히 쓰는 거지만 여기서는 보행자가 없고 이미 다 건너간 상태라면은 우회전 틀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 되는 거고요. 보행신호일 때. 두 번째는 일부분 허용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문제는요. 보행자들도 빨리 가기 위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요. 보행자 등화가 껌뻑거릴 때 뛰어오다가 신호가 바뀌는 순간에 횡단보도로 이렇게 뛰어들어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보행신호가 전멸등으로 껌뻑껌뻑 거릴 때 사고가 났을 경우 요거는 보행자 보호 위반 사고로서 처리가 됩니다. 일명 횡단보도 사고고요. 요것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대과실 12개 항목에 해당이 되는 사고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횡단보도든 두 번째 횡단보도든 보행자 등화일 때 보행자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 운전자는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형사적 처벌을 받는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서요. 보행신호였을 때는 일단 멈춤 시도하시고요. 첫 번째는 보행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두 번째는 보행자가 확실히 없는 거 확인하시고 서행하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 시에 첫 번째 횡단보도에서 안타깝게도 보행자를 만나는 그런 사고 장면입니다. 지금 제가 빨갛게 원을 그려놨는데요. 우회전을 트는 이 버스가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보행자가 뛰어오잖아요. 우측에서. 네, 우측 카메라 보면 이렇게 넘어지시거든요.
분명히 보행 신호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이제 신호 위반 처리가 되고요. 안타깝게도 이분은 이제 형사적 처벌을 받는 그런 사고 처리가 될 수밖에 없죠. 이번에는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 사고 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횡단보도가 보행 신호였거든요. 예. 여기에 이제 자전거와의 사고인데요. 자, 이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 잠깐 멈춰 주셔야 되는데, 이 자전거를 타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자전거를 지금 끌고서 보행하는 보행자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한 보행자죠. 타고 있다면 보행자가 아닌데요. 어쨌든 자전거를 끌고서 이렇게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 녹색 보행자 등하일 때 보행하는 보행자를 안타깝게도 이 버스가 이렇게 충격한 장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고 처리는 보행자 보호 위반, 즉 횡단보도 사고 처리가 되고요. 안타깝게도 이제 형사처벌을 받는 그런 사고 처리가 될 수밖에 없죠. 자, 이번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보행을 하고 있다면 모든 차는 일시정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기사님께서는 일시정지 않고 그냥 가시거든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보행하는 보행자를 안타깝게 충격하는 장면입니다. 네. 지금 이런 부분의 사고에서는요, 보행자가 시선만 주면은 충분히 볼 수 있는 장면들이에요. 근데 왜 이런 장면이 나냐면은, 보세요. 지금 이 버스 기사님이 우회전을 틀어 나가면서 시선을 준 것은 좌측의 시선을 집중적으로 줬다는 사실이에요. 보행자를 봐야 될 시선을 보질 못했다라는 거죠. 결국은 좌측을 보면서 우회전을 틀었는데 보행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없죠. 결국은 보세요. 예, 사고 나고 지금 기사님께서 화들짝 놀라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잠깐 멈춰서 좌측 보고 우측 보면서 나가셨어야죠. 필요하다면 좌측 한 번 더 보고요. 이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운행상에서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중에서 잘못된 운전 습관들이 있는 거예요. 운전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닌데 시선을 좌측에만 주고서 우측으로 간다는 사실은 이쪽 우측 방향의 시선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 요소를 찾을 수가 없는 지금 같은 사고들이 발생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사고입니다. 이번에는 그 두 번째 횡단보도에 녹색 보행자 등화가 껌뻑껌뻑껌뻑 거릴 때 있죠? 예, 그때 뒤늦게 뛰어드는 보행자예요. 사실 이 보행자 잘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회전은 천천히 돌고 필요하다면 잠깐 멈춰서 시선 배분을 확실히 하라는 거거든요. 자, 지금 뛰어드는 거 보이시죠? 예.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우회전 틀어 나가시면서 아직 보행등화가 껌뻑껌뻑껌뻑 전멸등인데 우측에서 보행자가 뛰어들어오고 거의 사고 날 때는 거의 사각에 걸리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횡단보도에서도 신호 위반해서 사고가 났고요.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도 자전거를 아까 끄는 보행자 사고가 나서 보행자 사고 처리됐고요. 그 다음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도 그냥 지나가다가 보행자 사고 냈고요. 시선 배분 안 주셨고요. 마지막에도 지금 신호가 끝날 무렵에 뛰어드는 보행자. 사실 이 보행자는 그렇게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충분히 보일 수 있는 위치에서 뛰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렇게 4개의 종류로서 이제 각각의 상황별로 사고들이 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회전 사실 너무 힘든 운전입니다. 거기서 사고를 예방하는 비결은요. 천천히 돌면서 필요하다면 멈춰서 시선 배분 확실히 해주는 데서 안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죠. 우리 버스가 우회전을 틀 때 우리가 시선 배분상 어디에 시선을 배분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지금까지 운전하면서 어디를 보고서 운전을 했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횡단보도와 두 번째 횡단보도를 만납니다. 교차로 우회전 시의 위험 요소, 이렇게 제가 이제 소제목을 적어놓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보행자라든지 이렇게 뛰어드는
그래서 순간적으로 신호가 우리가 우회전 전에는 보행 신호가 적색이었는데 순간적으로 바뀌었을 때 또 조급한 오토바이라든지 보행자 자전거가 뛰어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횡단보도에 진입할 때 언제든지 돌발에 대비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돌아 나갈 때입니다. 지금 이 두 명의 보행자가 인도의 모서리 부분에 서 있죠. 예, 여기는 우리 차가 갖는 특징이죠. 우리 버스는 길기 때문에 앞바퀴가 이렇게 주행을 했을 때 뒷바퀴가 그대로 쫓아가지 못하고 뒷바퀴는 앞바퀴 안쪽으로 이렇게 먹고 들어가죠. 그래서 앞바퀴와 뒷바퀴의 궤적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벌어진 차이, 요걸 내륜차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 핸들 반경이나 아니면은 운전자의 성향에 따라서 또 도로의 상태에 따라서 이게 뭐 많이 벌어질 때는 한 1m 50 정도 벌어지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좁은 도로에서 우회전을 틀 때 조수석 뒷바퀴가 이렇게 인도의 모서리에 올라타는 경우들이 드물지만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들 단연간에 운전하시면서 조수석 뒷바퀴가 인도 경계석에 털컥털컥 걸린 적 아마 한두 번씩 있는 분들 꽤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또 그런 부분에 보행자가 서 있더라면은 인사사고가 또 크게 날 수도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좀 더 우회전을 틀어 나가서요. 이제는 시선 배분입니다. 직진차 한번 쳐다봐야죠. 그 다음에 위에서 내려오는 좌회전 신호를 받는 차량이 혹시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내륜차 때문에 차를 벌리니까 그 안에 오토바이, 자전거 이렇게 끼어들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차가 높은 관계로 인해서 우리 차의 후미에서 우리 차를 좌측으로 추월 나오면서 우리 차 옆으로 들어서는 승용차들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돌자마자 두 번째 횡단보도 만납니다. 이 두 번째 횡단보도 보시면은 양쪽으로 보행자, 특히 위쪽의 보행자보다는 아래쪽의 보행자를 보기가 쉽지 않고요. 이런 보행자를 보기 위해서는 잠깐 멈춤이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더욱 어려운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보행 신호등이 껌뻑거릴 때 이렇게 뛰어오는 보행자 있습니다. 이 보행자들은 안 보입니다. 어쩔 때는. 그래서 복잡한 교차로일수록 잠깐 멈추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이 외적으로도요. 자전거, 오토바이 거꾸로 다닙니다. 거기다가요. 우회전 틀어나가는 지점에 유턴 구역이 있다면은 유턴 차량을 만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유턴 차량이 합법적인 신호를 받아서 유턴한다면은 우회전은 합법적인 신호를 받는 유턴에게 양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유턴 차량하고 잘 절충이 됐다 하더라도요. 뒤에서 나중에 온 유턴차가 조급하게 먼저 돌리면서 또 사고가 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택배, 배달, 이 오토바이들 많이 다니시고요. 그런 분들이 또 자주 위반을 많이 하시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마구 중앙선을 타고 넘어와서 횡단보도로 직각으로 꺾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렇게 유턴 구간이나 돌아나가는 부분에 반대편 도로에 차량이 정체되어 있을 경우 보행자들이 차량 틈 사이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우회전을 틀어 나가서 두 번째 만나는 횡단보도 주변은 상당히 복잡한 거고요. 한마디로 지뢰밭입니다. 모든 차량이 합류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지역인데 아까도 보셨지만은 우회전을 틀 때 버스 기사님의 시선이 왼쪽으로 집중적으로 쏠려 있는 모습. 그러니까 우측편에서 위험이 초래됐을 때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회전은 천천히 도는 거고요. 복잡하고 보행자가 왕래가 빈번한 장소라면은 반드시 서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하반기 때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된다면 모든 우회전도 일시정지해야 되는 법이 마련될 겁니다. 그만큼 우회전은 천천히 가면서 사고를 예방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라고 봅니다. 적어도요. 우회전 시에 빨리 가는 운전들 이제는 좀 자제하시고요. 우회전 잘 안전 확인하시고요.
직선 도로에서 약간의 탄력으로서 운행 시간을 조절하시는 지혜를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